어제 삼양 NC캠 들어간 게 좀 도움이 돼가지고 수익 전환됐습니다. 손실이었는데 수익 전환됐고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한 8 이상 상승을 했어요. 저는 뭐 거의 매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가지고 있는데 다 매도 처리했구나. 이 상어에 물린 사는 캐피탈 잠수하는 핑크퐁. 이 상어한테 나만 물린 게 아니었네. 산업은행 캐피탈도 물렸네. 코인 완전히 폭락했거든요. 비트코인 폭락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요 주식시장하고 커플링 되는 경향이 있어요. 조심해야겠죠. 저도 2025년 12월 이번 주 둘째 날이죠. 화요일입니다. 영상 기록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수익이 조금만 나도 아니다 싶은 종목들은 수익 구간에서 모두 다 던지겠습니다. 자꾸 이미 수급이 끝나버린 종목을 기대감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익을 못 챙기고 결국 손실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종목 선택을 잘못해서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누구나 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실력 있는 트레이더라면 들어갔다 아니다 싶으면 팔고 나와야 돼요. 그거를 뭐 10년, 20년 가지고 있을 것도 아닌데 급등 구간이 나오면 무조건 던지고 급등 구간에서 못 던졌어. 그러면 일단 수급이 꺾여가지고 좀 손실을 보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바로 나와버리겠습니다. 이게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항상 보면은 막판에 좀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생존 트레이딩으로 가겠습니다. 무조건 수익을 내는 트레이드 가능해요. 저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삼양 NCK 차트를 보면은 어제 28호에서 그 상한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시작가는 22,000원인가요? 이게 애프터마켓에서 오른 부분은 안 쳐주는 모양이네요. 원래는 종가로 시작이야 정상인데 주가는 어제 정규 시장에서 종가로 시작을 하는 모양이네요. 지금 일본에서 이자를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뉴욕 증시가 좀 안 좋았던 것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은요, 우리나라 환율은 같이 올라가요. 왜냐 그러면 이상하게, 물론 일본은 기축통화라서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경험상 보면은요, 저는 오랫동안 주식을 했잖아요. 어떤 게 있냐, 이 전번에 엔캐리 때도 그랬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우리하고 일본은 경쟁 관계죠. 경쟁 관계에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올리면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서 강해지더라. 원래 상대방이 세지면 내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돼 있는데 동진 세미캠, 삼양 NC캠, 에코프로 BM도 들어와? 와, HL 만도가 너무 무섭게 오르니까 엄두가 안 난다 이게. 신고가 가버렸네요. 신고가를 갔는데도 매도 물량이 별로 안 나와 생각보다. 근데 이제 이거는 본 시장에 들어가면 갭 상태가 되니까 솔직히 신고가 상태에서 갭이 생기면 안 좋은 거지. 해가 반짝 곱게 잔뜩 찌푸리 생존 트레이딩이라고 내가 왜 표현을 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주당 가격이 16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수급이 자꾸 들어가고 싶어. 샘플링을 해봐야겠는데 너무 비싸. 그랬을 때는 같은 테마 안에 있는 주당 가격이 좀 싼 놈을 들어가서 이 놈을 비교 관찰해 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이거는 약간 가성비인데 생존형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오토웨버가 좋구나. 좋아. 오늘 초반 느낌이 어떻게 자율주행 쪽 같은데, 자율주행 뭐 이슈가 있네. 뭐야, HD 현대중공업 왜 사져 있어? 나 이거 살 계획이 아니었는데. 월초 없네 이거. 바로 팔아야겠다. 전혀 내가 사고 싶은 나 왜 이래 이거. 진짜 미쳤나 씨. 네이버가 만약에 오늘도 하락을 하면 4일째 하락을 하는 거거든. 네이버가 4일째 하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힙스앤 미디어가 자율주행으로 가는 건지, 현대 에바 바마 리서치 어제 15% 떨어졌는데 16% 떨어졌는데 이거 사실 좀 많이 떨어진 거죠. 레포트가 목표가 낮춰가지고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라서. 현대오토에버 200, 현대차 200, 현대오토에버 한번 나와 밑에서 다시 잡겠습니다. 무조건 난 생존형이야. 이제 생존형. 현대차 400, 오토에버 200 아니구나 160. 현대오토에버 한번 팔아 플러스 2, 현대자동차 한번 팔아 플러스 1.5. 생존형으로 갈 거야. 벌써 82,000원 벌었어. 인생 별거 없어. 그냥 약삭 빠르게 사는 거지.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올라가는데 그놈이 같이 올라줘야 되거든. 바이오로직스가. 어우, 현대오토에 뭐 너무 빨리 나왔네. 나 미치겠네. 나 삼성 에피스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같이 안 오르면 못 올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은근히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한 주 들어가야 돼. 구색 맞추기로 하나 들어가. 솔루션이 네가 지금 가긴 갈 것 같은데 VI까지는 가겠지. 한번 걸어놔 보고. 외인들이 팔고 있어요. 사고 있는데. 여보세요? 아이씨, 두산에 괜히 들어가가지고 물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괜히 들어갔다
나오고. 아, 실속 없다. 아침에 실속 없이 바쁘기만 해버렸어. 아이야이야. 와, 현대오토에버 오늘. 야, 씨, 이거 가지고 있었어야 되네. 괜히 아침에 제주 부리다가 뼈 아프네. 또 오늘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구만. 아, 나 진짜 2차 전지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 정도 수급 가지고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이고, 좀 구경하자. 아니, 대한해운이 왜 이렇게 올랐지? 응? 펜오션이 대장인데. 저는 그냥 비인기 종목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CNS 200, 삼성 에피스 160, 그리고 현대 모비스 100, 현대차 밑에서 좀 사졌네요. 200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들어가기가 애매하네요. 수급이 무지하게 세야 올라가거든요. 엔간에서는 오르다가 말아버린다. 아까 펜오션 이런 거 보니까 지금 뭐 물류 쪽에 뭐 문제가 있나? 현대 글로비스도 조금 들어오거든요. 금액이 큰 건 아닌데 뭐가 있나? 그렇다고 내가 장기 투자할 것도 아닌데 이거를 애매하다. 하이닉스가 지금 3% 오르고 있어서 럭키드 헬스케어 들어가느니 나는 그냥 삼성 에피스 들어갔다 생각하고. 아따, 애매하다. 수급들이 진짜 애매해요. 해상 운임이 올랐구나. 삼성 에피스 250 들어가 있네요. 모델 솔루션 50만원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로봇 관련주로요. 필이 딱 꽂히는 종목이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하랍니다. 아침에 괜히 설레발만 쳤네요. 먹지도 못하고. 아이고야, 현대오토에버 좋다. 그냥 가지고 있었어야 되네. 아, 진짜. 현대오토에버하고 LG CNS는 같은 놈들입니다. 짝꿍들이에요, 짝꿍들. 금액도 얼마 안 되면서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저는 못 들어가고요. 아침에 지주사가 좀 오른 것 같긴 했는데, SK라든가 뭐 이런 거, HD 현대, 그리고 저기 관련주들, 은행 지주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위주로 은행 51% 참여시킨다라는 것 때문에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별로 인기가 없어서 아까 잠깐 맛배기로 들어갔다 그냥 나왔습니다. 펜오션 좋고요. LNF가 지금 수급이 들어오긴 하는데 안 좋죠.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2차 전지가 세게 들어오지, 피지가 나오지 않으면. 이 단타를 치다 보면은 어떤 함정에 제가 걸리냐면, 저는 안전하게 한다고 조금씩 오를 때마다 모아가잖아요. 근데 이놈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삼성 에피스 좋습니다. 좋아 불었어.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네요. 현대 저기에서 손실을 좀 봤는데 얘가 좀 도와주네요. 자, 여기서 한번 팔아버려. 나는 에이, 역시 맞네.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려.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급등 나오면 일단 무조건 팔고 봐. 그리고 나서 에피스가 오르면 뭐가 오른다? 로직스도 오르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예전 같으면 제가 바이오를 들어가죠. 로직스를 들어가는데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이게 시가총액을 나눠 갖다 보니까 인적 분할한 놈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들어갔다가 3%를 먹고 나왔으니까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들어가면 조금 먹을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 이제 안 해놔. 그런지 진짜 다 해봤어 내가. 이제 내가 여기서 좀 바라는 거는, 이제 놓친 것은 놓친 거고 삼성 에피스는 그냥 이걸로 마무리하고, 오후에 뭐 새로운 테마 들어오면 그거나 하나 하고. 내가 그러니까 이 화면 상단에 그 타이틀을 생존 트레이딩이라고 써놨잖아요. 생존 트레이딩. 수익이 나면, 근데 이게 2% 3% 수익이요.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 복귀를 하면서 저거를 다 챙겼습니다. 연병 안에 삼성 바이오, 삼성 에피스. 씨부라,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나 이렇게 되면 또 의문의 1패거든. 2패거든. 삼성 오토 에버에서 찔끔 먹어, 삼성 에피스에서 찔끔 먹어.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또 안 되는 놈 가지고는 또 자꾸 버틴다. 나 진짜 짜증 아주 이빠이다. 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사겠다니까. 진짜 계속 가버리네. 유로핏도 연기금에서 들어와주는 종목인데, 이것도 프로그램 매도만 아니면 바이오가 갈 때, 의료기기 같은 거 갈 때 들어갈만 하거든요. 들어갈만 하는데 오늘은 매수 비율도 안 나오고, 하기야 뭐 삼성 에피스도 아까 남들 쳐다보지도 않을 때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거는 맞는데, 여기 하나 들어갈까? 삼성 바이오. 연병알 진짜. 나 나오면은 딱 떨어져 주면 얼마나 좋아. 까오도 살고. 근데 이렇게 못 먹고 나오면 먹긴 먹어도 찝해. 가지고 있었으면 2배를 먹었을 거 아니야. 2배를. 에라이 씨. 에코프로가 또 들어오긴 들어오면 코스모 신소재가 대진 아니면은 대진. 그래, 대진 좋다. 대진 한번 100만원 들어가 볼게. 아이비전 옥스가 상한가를 아침에 바로 가봤구만. 대진 첨단 소재 배 떨어지면은 절반씩 덜어내면 돼.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가는 이유는 관세를 소급 적용해가지고 해준다는 것 때문인데, 현대 자동차가 가면 배터리가 따라가는 것은 맞는데, 클로버 어제 5,600억, 지금 800억. 어제 거래량이 너무 많긴 한데 바닥부터 치고 올라와서 조금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지금 이미 고영이랑 막 이런 것들이 설치고 나가버려서 연병 아주
지랄을 하세요 그냥. 와 진짜 날마다 스트레스구만. 나 미치겠네. 애들이 아주 사람을 병신 만드네. 아이씨. 그러니까 이럴 때 내 지금 그 뇌의 경로가 삼성 에피스 올라가면은 삼성 바이오도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한 주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놈이 지금 주가 160만 원이란 말이지. 잘못 들어가면 또 이거 마이너스 한 1도 나버려 금방. 그러니까 대장주는 어차피 삼성 에피스 홀딩스야.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들어가면 안 돼. 근데 나는 꼭 거꾸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 버려 저거를. 좆대는 거지 맨날. 그래서 내가 아예 타이틀을 위에다 박아놓은 거야. 생존 트레이딩을 한다. 혹시나 이거 없어. 아니면 그냥 마는 거야. 차라리 방금 봤죠? 2차전지 들어오니까 나 못 들어가 버리니까 대진 첨단 소재 들어가 버리잖아. 금액만 안 키우면 이런 것들은 50만 원 손절해보면 뭐 50만 원 가져가면 되거든. 완전히 개적이지. 뭐야? KG 모빌리티가? 오, 말이 된다. 참고로 KG 모빌리티는 미국에 수출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이놈은 주포 대가리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런 것들은 동호회에서 들어왔다고 봐야지. 프로그램 매수로 돌아섰네. 한 말 있었지. 프로그램 매도였거든요. 프로그램 매수로 돌아섰네요. 100만 원 일단 들어가 봅니다. 왜냐? 그럼 쓸데없이 너무 많이 빠졌어. 뭐든지 기본적으로 스프링처럼 제자리로 돌아가는 복원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도 그런 게 있어요. 복원력이라는 게. 그게 의외로 무시를 못해요. 뉴로핏 좋은데요. 뉴로핏. 근데 좀 늦었죠. 들어가려면 아까 들어갔어야 됐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은 호구입니다. 난 잘해와야 번전. 그리고 기분이 나빠서 저런 것도 못 들어가. 뭐 남들이 싸질러 놓은 것도 똥구멍 닦아주러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야 근데 사람이 묘하네. 내가 이 영상 상단에 생존 트레이딩이라고 적어놓으니까 내 마음가짐이 이게 딱 달라지네. 이게 좋구만. 딱 이 조심하게 되고 벌써 마음가짐이 막 이것저것 막 찔러보는 경향이 있는데 좀 그런 게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좋은데 이거. 에피스 홀딩스는 솔직히 좋네요. 저는 없습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 저는 미용 쪽으로 파마 리서치. 피부 좋게 만들어주는 거. 리쥬란이죠. 얘가 원래 리쥬란. HD 현대도 이게 로봇이 있어요. 로봇. 야씨 연병아. 삼성 에피스야. 나 이것도 스트레스. 야 그러니까 이게 와 미쳤다. 그러니까 Y바이오 로직스 이런 거 들어가느니 차라리 그냥 삼성 에피스 들어가는 게 낫다고 봐. 삼성 에피스가 이게 한번 그 수급이 들어오면 바이브가 장난이 아니야. 이전에도 한번 내가 매매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알지. 발동만 걸려버리면 아니 근데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6, 7%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한 두 달 장사를 좀 못하긴 했지만 뭐 장사가 좀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지. 현대차가 오늘 한 6까지는 가주지 않나 싶기도 한데. 봐봐 이제요. 애들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 살짝 띄우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야 된다니까.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제로섬이야. 이건 들어가면 안 돼. 이 동호회 애들이 이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고. 오가노이드나 한번 들어가 볼까? 나 이거 들어가서 한 번도 못 먹었어. 오가노이드는. 사실 나쁜 종목은 아닌데 내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잘못한 이유도 있겠는데 이상하게 나랑은 사대가 안 맞다. 오늘 진짜 주인공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다. 아마 리서치도 조금 돈이 들어오네요. 자 1.2% 수익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더 사버릴까? 그러니까 복원력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 복원력. 제 자리로 스프링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복원력이라는 게 있어요. 급등이기 때문에 일단 팔아. 무조건 팔아. 노타라는 종목은 온디바이스 관련주입니다. 온디바이스. 자체 서버죠. 파마 리서치 좋네요. 야 역시 큐리오시스하고요. 이노테크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지. 시스하고 이노테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노테크. 왜냐 그러면 하나는 바이오 쪽 실험 장비, 하나는 이노테크는 저기 반도체 쪽, 2차전지 쪽 시험 장비. 좀 비슷하네. 생존형 트레이더. 야, 난 진짜 오가노이드랑은 이게 맞나봐. 다행히 50만 원만 들어갔는데 이게 느낌이라는 것은 과학이야. 확실히 느낌은 과학이야. 에코프로가 어제 7,300억, 오늘 2,400억. 바닥부터 훑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바닥부터 훑고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오늘은 안 들어갑니다. 어제는 에코프로 BM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제만 또 못해요 지금 파워가. 어제는 힘이 좋았거든요. 퀴즈 나오는 거 아닌가 내가 헷갈릴 정도로 힘이 좋았어요. 현대 글로비스가 100만 원을 밑에다 걸어놨는데 사져버렸네요. 이게 급등이 나온 놈이라 쉽진 않겠는데 현대하고 같이 맞물려서 또 가는 수가 있어서 본전치기는 할 것 같아요. 해상 운임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물류비가 올라간다는 의미니까 물류 관련주니까 뭐 조금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워낙에 좋은 회사라서 저 현대 글로비스는 빠져도 얼마 안 빠져요. 얼마 안 빠진다고 그러니까 빠져버리네.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수. 근데 거래량이 어제 1조 8천억, 지금 8천억. 차트는 나쁘지 않은데요.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나와야 저런 놈들은 올라가는 거라. 지금은 그냥
그냥 사이드웨이 하는 것 같아요. 노타는 온 디바이스. 근데 노타도 아마 되게 적자 기업일걸요? 요즘에 상장한 애들 다 적자입니다. 저놈은 곧 있으면 자본 잠식이 될 것 같은데. 해진 첨단 소재랑은 가지고 있어 봐도 될 것 같아요. 오후에 또 어차피 오늘 더 핑크? 메인 소스는 자동차 관세일 것 같은 느낌인데 현대차가 이렇게 못 가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외인들이 사는 것 같네요. 매매하는 방식을 보니까 외인들이 코스피를 외인들이 아무래도 현대차는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오늘 같은 날은 현대차가 가야 정상인데 삼성 에피스홀딩스 상승 바이브 미쳤다. 놀랬다. 그러니까 이 주포들도 다 어떤 성격이 있는 것 같아. 화끈한 애들은 항상 화끈하게.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무역 마찰이 생기면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뭐 그런 거겠죠. 삼성 에피스홀딩스 상승 VI에 걸렸습니다. 10조짜리입니다. 10조. 아마 리서치는 지금 뭐 한 5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제 거래량이 3,600억이거든요. 지금 1,000억이고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더 이상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지금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라 저쪽이 또 들어오는데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저기 있죠. TMTX도 포토레지스트 관련주입니다. 포토레지스트 그러면 이제 회로를 새기는 거잖아요. 저기 다른 건 다 떨어지고 있는데 햄트로스만 올라오는구나. 빛에 반응하는 용액 그 포토레지스트라고 그러는데 보통 감광액 이거는 이제 빛을 받아도 안전한 부분이죠. 그리고 식가액 우리가 흔히 에칭가스라고 하는 건데 에칭가스하고 이 감광액이 두 개가 회로를 새길 때 쓰는 그 화학 소재입니다. 소재. 이거를 이제 저기 일본 애들이 잘하죠. 우리나라한테도 수출 통제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국산화 시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세미캠이라든가 뭐 램 테크놀리지는 그쪽은 아니고요. 불화수소. 그러니까 불화수소도 역시 에칭가스 중에 하나인데 저도 옛날에 공부해 놨던 거라 기억이 안 나네요. 종목이. 그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런 소재를 만드는 회사고 어닉 IPS, 뭐 캠트로스는 전구체를 만드는 애들이죠. 그리고 이제 삼양 NC캠 이런 놈들. 삼양 NC캠은 내가 왜 기억하냐 그러면 걔들은 공장 캐파가 좋아요. 실제로 상업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가. 대진 첨단 소재를 들어갔는데 좀 안 좋네요. 매수 비율 프로그램 매수도 좋고 신용 비율도 얼마 안 되고 어제 17억 거래 오늘 25억 거래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긴 하고 딱히 나쁠 것도 좋을 것도 없는데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 보지 뭐. 모델 솔루션은 아까 조금 들어가 있었는데 올라왔네요. 처리합니다. 50만원 들어가 있었는데 로봇 관련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림 TPS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긴 한데 어제 거래량이 많기도 하지만 체결 강도도 안 나오고 프로그램 매도에 호가 창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데 역배열로 돼 있죠. 그런 애들은 재고 주식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결과는 지나봐야 알지만 지금 우림 TPS 같은 경우는요. 결론적으로 왜 그러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데 매수가 들어오는데 왜 체결 강도가 안 나오나? 이건 뭐냐 그러면 시장가 매도를 누가 안 던지기 때문이에요. 시장가 매도가 들어오면 체결이 되면서 체결 강도가 높아지는 건데 시장가 매도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수렴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 물량을 수렴을 하면서 올라가야 이게 진정한 매집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매집이 아닌 거죠. 결론은 이런 데는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참 단순한 논리죠. 예. 왜 체결 강도가 안 올라갈까? 수급이 들어오는데 체결 강도가 100 이상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 느낌인데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시장가 매도가 없는 상태에 시장가 매도를 누가 안 던져주니까 그런다는 소리기도 한데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재고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급등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게 보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만 차트만 가지고 이건 좋은 차트야 캔들이 어때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수급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걸 해석해내는 논리적 사고를 계속 키워내야 되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뭐 5일선이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체결 강도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급등시킨 다음에 위에서 시장가로 조금 던지면서 그거를 매수해주면 체결 강도가 500이 나와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정황을 봐야 되는 게 맞죠. 상황인식. 그냥 이렇게 매매가 자신이 없을 때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재밌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림 TPS 로봇주였죠. P&L 로보틱스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재고 주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SP소프트 이거 이놈이 왜 안 움직이나 했는데 오늘 60억. 이 가비아가 최대 주주입니다.
엔비디아의 아마 한국 파트너일 거예요. 오늘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현대 오토 에버가 올랐죠. 그러니까 현대 오토 에버를 추종하는 거죠. SP 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 얘는 수익을 내는 회사예요. 좋은 회사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네요, 생각보다. 오늘 엔비디아가 오른 이유는요,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저기를 보냈거든요. GPU를. 기사 제목이 여기에 우림 TP의 방금 전 상황입니다. 이런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해내는 것은 후행적이고, 아까 나처럼 수급을 보고 이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판단내는 것은 추론이죠. 내용이 틀려요. 하나는 예측의 영역이고 하나는 과거 상황에 대한 분석의 영역이 좀 틀립니다. 이게 일회용 커피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용 커피가 아니지 믹스 커피지. 일회용 커피는 없지. 아, 일회용 커피라고 그러나? 한 번씩 먹으니까 일회용 커피라고 그러는구나. 어쩔 때는 고급 커피보다 이런 커피가 참 내 입맛에는 맞아. 지금 코스피가 1.69% 상승 중이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한 4% 올라 있고 삼성전자가 한 2.3% 올라 있습니다. 애매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분명히 외형적으로 왁구만 보면은 근사하게 이쁘거든요. 왁구만 보면 근사하게 이쁘는데 이게 화장으로 떡칠을 해놔서 매력이 없어요. 꼭 우리 지금 국내 증시가요, 풀 메이크업을 풀매를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게 화장을 벗겨버리면 젖도 없거든. 진짜 아무것도.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이 좋다고 그러는 놈들 대가리를 해부해봐야 돼.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왜 이게 풀 메이크업을 한 여자하고 똑같냐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지수 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빚으로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이 정도 환율이 돼버리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지갑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라 내가 월급 받아봐야 별 의미가 없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왜 저놈이 우리 주식시장을 개떡같이 이야기하지? 분명히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코스피가 1.7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증시가요, 진짜 솔직히 내가 좀 저속하게 표현하자 그러면 쓸데없이 벌크업만 돼 있어가지고 완전히 속빈강정이야. 내용이 없어. 내용이.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달러 자산으로 계산해버리면 절대 신고가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아, 내가 착각했다. AP 소프트가 크라우드 인프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국내 파트너사구나. 저도 기억이 아물아물해요. 왜냐 그러면 하도 많은 종목을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 애플하고 아이폰의 애플하고 그 원래 CPU 칩 만들던 회사 어디죠? 인텔하고 뭐 협력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내가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분명히 미국 쪽에서는 악재가 발생한 건데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단 말이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일본하고 중국의 그 반도체 분쟁이 우리나라에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걸 떠나가지고 주포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달한, 내가 이름 붙일 때는 이제 그렇게 이름 붙이거든요. 하이닉스와 삼성으로 트랩을 설치해놨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이제 왜 그런 표현을 하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모든 주식쟁이들을 삼성하고 하이닉스에다 집어넣으려고 트랩을 설치해 놓은 거야. 그래갖고 안 사면 안 되게끔. 그래가지고 쐐기 쥐새끼 빠지듯이 주식 투자자들이, 개미들이 그쪽으로 싹 빠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로 대형 트랩을 설치해 놓고 놨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프로티나라는 종목은 JP 모건에서 들어왔다가 갑자기 빠져버린 종목입니다. 연기금에서 들어와 주고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는 되고 있네요. 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삼성 엠텍 같은 경우는 이게 조선으로 오늘 오른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그 풍력 이런 걸로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까 우림 TPS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풍력 관련주거든요. 우림 BTS도. 내가 알기로는 LG CNS가 이번에 아마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는 걸로 들었는데 26만원 곱하기 2만 주는, 요청하신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금액 52억 원, 52억 원. 상세 계산 주당 가격 26만 원. 수량 2만 주. 수식 26만 타임. 2만은 52억. 여기 2만 주 걸려있는 거 한 호가가 52억이네요. 현대차. 대동기어에 정찰병을 하나 보내놨는데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서 오늘 아마 푸틴하고 미국 대표하고 만난다고 뉴스가 나오던데, 현대차는 200 들어가 있는데요. 요건 손절을 해줘야겠네요. 현대차는 14,000원 손실인데요. 손절해줍니다. 꼭 느낌이 어제 에코프로 B에 가지고 있는 답답한 느낌이네요. 현대모비스도 여기서 마무리해줍니다. 정리를 해줘야 또
오후에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현대 글로비스도 손절합니다. 퓨리오시스는 38만 원 들어갔는데 어느새 마이너스가 11,000원이 돼 있네. 이게 지금 현대차 5분 봉인데요. 아침에 이렇게 4%까지 4% 급등을 해버린 상태라서 이때 거래량이 터져버리면 이거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행보가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올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호가창을 봐도 너무 무겁고, 호가창이 무겁다는 것은 정배열이라는 소리긴 한데 러시아는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체결 강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네요. 아까 110이었는데 매수가 들어오면서 체결 강도가 101이 돼버립니다. 당연히 저는 안 들어가죠. 프로티나는 JP 모건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버린 놈이고, 프리오시스는 지금 투신사에서는 계속 날마다 사고 있고, 연기금에서도 어제 그제 매수했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뮤논시아가 아까 이야기할 때만 해도 떨어질 것 같았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대기를 또 칩니다. 중요한 것은 매수가 들어오는데도 호가창은 계속 역배열입니다. 어우, 뉴로핏이 급등이네. 뉴로핏이 좋았었거든요. 대동기어도 제자리에 들어왔네요. 해도 처리하겠습니다. 아, 진짜 사람 미치겠네. 현대 모비스 올라가 버리네. 현대 차도 올라가고. 나 이거 뭔 일, 나 진짜 무슨 고사를 하나 드려야 되나? 와, 나 진짜 이런. 사실은 이제 SP 소프트 보고 있었어요. 근데 못 샀습니다. 너무 좋네요. SP 소프트. 프로그램 매수였고 매수 비율도 높았었고요. 어제 13억 거래, 그제 6억 거래 됐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원래 회사는 수익을 내는 회사였고. 아, 이제 LG CNS하고 대진 첨단 소재라도 한번 기다려봐야겠다. 내가 인간 지표가 돼버린 것 같아. 다만 나가면 올라버려. 아,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이네요. 대진 첨단 소재 100 들어갔죠. 양전했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급등이네요. 금액이 작아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 배터리주 올라갈 때 좀 가벼운 놈으로 선택한 건데, 대진 첨단 소재가 방금 급등이 나왔었는데 못 팔고 냅둬버려? 자, 지금 한번 처리합니다. 플러스 1.5 처리해요. 별거 없어요. 금액도 작고 거래 대금이 30억밖에 안 되는 놈이라 그냥 정찰병 개념으로 보내놨던 겁니다. 그렇다고 30억 거래인데 거기다 막 500, 1000만원 이렇게 투자할 수는 어차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종목이죠. 인벤티지랩, 현대바이오, 인벤티지랩, 퓨리오시스에다가 한번 이거 퓨리오시스 4,800억이란 말이야. 아니, 프로티나 같은 것도 가고 다 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거든. 스마트 팩토리고 연기금에서 들어왔고 오늘 수급은 별로 안 좋은데 아까 뉴로핏을 조금 들어가 놨어야 했는데 초반에 퓨리오시스, 아씨, 근데 많이 들어가지 못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퓨리오시스 프로티나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퓨리오시스 1%에 그냥 엑시트. 이거 퓨리오시스 올라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수로 종목 선택을 잘못해서 들어갈 수는 있죠.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실수가 아예 없다고는 못하니까.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요,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동안 질질 끌던 습관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오늘 과감히 한번 고쳐봤습니다. 그것만 고쳐버려도 나는 손실을 볼 수가 없거든요. 아니, 어떤 종목이든지 들어가면 빨간불은 들어와요. 손실 구간에서 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뿐이지. 그래서 그냥 오늘 한번 과감히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이익 실현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보면 질질 끄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마치 장기 투자하는 것처럼 인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감하게 던지고 엑시트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실천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잘한 건 아니죠. 왜냐 그러면 종목 선택을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간에. 근데 그거를 온전하게 못 먹고 나와버렸으니까 잘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다 잡은 고기를 놓친 거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손실은 보지 않겠다는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잘한 건가요? 모르겠네. 근데 저는요, 솔직히 수익이 안 나는 종목은 없었어요. 모든 종목이 다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꼭 손실 구간까지 몰고 가가지고 손해를 봤거든요. 아주 나쁜 습관이죠, 그게. 어떤 극단의 조치를 내가 취하지 않으면 이게 개선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어제 갑자기 들었어요. 수익을 내봐야 뭐예요? 현금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의미가 없죠. 단타를 치는 이유도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인데 질질 끌다가 더 먹겠다고 욕심내다가 또 다시 올라가겠지 하고 기대하다가 욕심내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계속 손실을 발생시켰거든요. 전작을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성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전쟁을 안 하고 전투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전투는 했어요. 다만
좀 빨리 팔아가지고 이 구간이 이익이 조금 적었던 것 뿐이지 열심히 전투는 했습니다. CMTX라는 종목이 특허권 분쟁만 없으면 이게 정말 좋은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상장한 것 중에서 반도체 식각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중국이 겪고 중국이 애로사항이 포토레지스트도 있지만 식각 장비도 일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구글.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의 AI 제미나이입니다. 오케이 구글이라고 부르시니 반갑습니다. 방금 계산해드린 52억 원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양도소득세, 수익률 계산 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주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반도체의 8대 공정 중에서 노광 공정 있잖아. 네. 노광 공정 포토리토그래피, 흔히 포토 공정이라고도 부르는 아주 중요한 단계지요.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정으로 꼽힙니다. 거기에서 식각이라든가 아니면 뭐 증착 같은 거 할 때 포토레지스트 사용하잖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각 애칭 공정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지만 별표 증착, 디포지션 공정에서 오케이 알아.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식각 할 때 애칭가스하고 그리고 그 감광액 있잖아. 빛에 노출돼도 괜찮은 부분. 빛을 받았을 때 사라지지 않고 단단하게 남아서 괜찮은 부분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군요. 그건 바로 어떤 종류의 감광액 PR을 쓰느냐에 따라 아니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 그러면 감광액하고 애칭가스 두 개를 다 합친 공정이야?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포토레지스트는 공정의 이름이 아니라 그 단계에서 쓰이는 액체 재료 감광액의 이름일 뿐입니다. 말씀하신 감광액, 포토레지스트와 애칭가스, 식각가스는 서로 다른 공정에서 쓰이는 별개의 재료입니다. 두 단계가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 연속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칭가스하고 감광액을 두 개를 합쳐가 포토레지스트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두 재료가 패턴을 만든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쓰이다 보니 그 둘을 합쳐서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의는 틀렸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서 확실하게 구분해드려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광액만을 특정해가지고 포토레지스트라고 부른다 이 말이지? 네,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포토레지스트는 애칭가스 같은 건 싹 빼고 오직 감광액빛에 반응하는 액체 그 하나만을 콕 집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름을 뜯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포토, 빛에 반응하는 성질을 가졌고 resist, 저항하다 버티다. 나중에 뿌려질 애칭가스 공격을 버텨내는 물질이다. 그래서 빛을 받으면 성질이 변해서 나중에 깎아내는 가스를 버텨내는 액체라는 뜻으로 포토레지스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감광액 포토레지스트로 빗그림을 잘 그려놨으니 그 다음 단계인 실제로 깎아내는 식각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땡큐 이해했어.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니 기쁩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확실하게 정리가 되셨네요. 가장 헷갈리기 쉬운 노광포토 개념을 잡으셨으니 이제 반도체 공정의 큰 흐름이 훨씬 잘 보이실 겁니다. 이제 방패 포토레지스트를 준비했으니 다음 순서로 아까 말씀드린 창애칭가스를 써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 아니면 일본이 왜 이 포토레지스트 기술을 독점하다시피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불화수소 가스의 그 순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창과 방패 이야기를 했었죠. 그중 창에 해당하는 불화수소 애칭가스가 일본이 강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말씀하신 미친 듯한 순도 때문입니다. 보통 순도가 아닙니다. 반도체용 불화수소는 99.9999999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를 요구하거든요. 왜 이 순도가 그토록 중요한지 숫자로 딱 보여드릴게요. 부가 무려 12개. 아니야 거기부터는 나도 대충 알아. 땡큐. 역시. 그 뒷부분 건식, 습식, 식각 등은 이미 흐름을 꿰뚫고 계시는군요. 가장 헷갈리기 쉬운 포토레지스트, 감광액과 애칭가스의 역할 부분 그리고 순도의 중요성만 확실히 정리하셨다면 반도체 소재 관련 이슈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 26만원 주식 계산부터 반도체 핵심 공정까지 투자나 공부하시는데 제 설명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스미스가 상한가를 가버리네. 별로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노출이 잘 되더라고요. 친환경 플라스틱이 수급이 좀 들어왔네요. 근데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마트가 수급이 조금 들어왔는데 참고적으로 이것은 저 PBR주로 예전에 한번 좀 오른 적이 있습니다. 저 PBR주. 상법 개정안하고 관련이 있겠죠. 모 회사가 신세계 정용준이죠. 신세계는 라인이 두 개인데 여자분하고 누나인가? 누나죠 아마? 동생인가? 정유경 신세계 정유경 동생인가 누나인가 모르겠네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부르는 게 값이죠. 막판까지 정말 미친 바이브입니다. 와, 정말 아침에 얘가 안 움직일 때요 내가 들어갔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삼성 바이오 로직스처럼 만약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난 여기다 그냥 몰빵해 보려고 했어요.
아예 다. 그리고 그냥 기다려보려고 그랬어. 왜냐 그러면 이전에 한번 매매를 하면서 주포들이 어떤 놈들인지 내가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주식 종목마다 주포들이 있고 어찌됐건 간에 누군가는 있을 거니까. 주식을 누군가는 살 거니까 그 주포들마다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얌전한 스타일도 있고 거친 스타일도 있고 또 그냥 그 도깨비 같은 예측 불허의 스타일도 있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스탠다드 같은 느낌이죠. 당연히 매집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FM 같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그 그림이 나와요. 아, 얘는 어떻게 되겠다. 투지 바이오도 지금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체결 강도가 안 나오고 또 단주도 나오죠. 단주. 호가 창은 정배열이 맞습니다. 지금은 매수가 들어오는데 호가 창은 역배열입니다. 지금은 호가 창도 역배. G2G 바이오가도 선호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2시가 좀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급격스럽게 그냥 매수가 들어온다는 게 좀 의심은 해봐야죠. 똑같은 상황인데 더 좀 비주어는 호가창이 좋습니다. 호가창이 좋고 이 시간에 2시 넘어가지고 이렇게 막 들이대는 종목들은 좀 의심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더 좀 비지온 같은 경우하고 아까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대조적이었어요. 다 의심은 해봐야죠. 어차피 이 시간에 들어오면 찐 개찐입니다. 더찐 개찐인데 그래도 일단 체결 강도라든가 이런 걸 좀 참고를 하면 단타 칠 때 조금은 도움이 되죠. 위험한 상황에서 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나는 안 들어가죠. 똑같은 상황인데 더존 비주온은 1%를 먹습니다. 이제 나와야지 단타니까. G2G 바이오하고 더존 비주온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수급이 들어오길래 재미삼아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종목을 선택할 때 일단 500만 원 정도 들어갈지 못할 정도로 불안한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똑같아요. 그런 놈은 나한테는 별로죠. 테라뷰틱스도 수급이 좀 들어오네요. 어제 거래량 690억, 지금 700억. 아침에 급등이 한번 나왔고 횡보하다가 올라가네요. 신고가 상태고요. 1조 4천억짜리. 바이오겠죠. 바이오니까 올라가는 거겠죠. 내가 볼 때는 오늘 그냥 일본하고 중국하고 어떤 무역 마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반도체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로봇주가 기본적으로 아침에 조금 올랐었고요. 아침에 은행 지주사들 올라간 거 보니까 지주사 상법 개정안 이슈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동차 미국 관세 영향, 세금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부분.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 오늘 현대오토에버가 압도적으로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이제 좀 삼성 에피스홀딩스가요 조용하게 바이오 대장주 역할을 좀 했죠. 저는 두 종목 다 선점을 해서 진입을 해 있었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초반에 히트를 해서 재미를 못 봤습니다. 손맛을 못 느껴서 손맛을. 말하면서도 진짜 아쉽네요. 진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고 있어도 사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요 되게 좀 자극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상처. 지나간 일이니까 괜찮아야 정상인데 내가 왜 이렇게 일찍 나왔지 그러면서 내일은 있잖아요. 또 한번 제가 그 뇌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면 내일 또 오늘 같은 어떤 학습 효과 때문에 내일은 또 엉뚱한 종목 붙들고 하루 왼종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고칠 겁니다. 이제 G2G 바이오 급등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딱 특이점이 있죠. 이게 지금 단주 나오면서 이상하게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G2G 바이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체결 강도가 안 나와. 수급이 들어오는데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와. 시장가 매도 물량이.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수급이 들어오면 차트를 볼 게 아니라 이 체결 강도하고 실제로 들어오는 돈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인을 해버려야 돼요. 차트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 차트는 그냥 보조적으로 보는 거지. 누가 사는데 누가 던져버리고 있어. 그러면 뭐 말 다 한 거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언젠가 가긴 가겠지만 오늘은 아니다고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건 있어요. 투지가 오늘 매매가 되는 거 한 주씩은 들어가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경우에도. 그래야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못 갑니다. 내일도 못 가요. 이런 현상이 G2G 바이오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거래량만 늘어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저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 해석을 하냐면 내가 주포들이 재고 주식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팔아도 남는 거야. 많이만 팔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한테는. 왜? 나중에 웬만하면 G2G를 제가 안 들어가거든요. 왜? 어느 내가 이렇게 직관을 했으니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무리 유인을 해도 될 수 있으면 이제 결정적인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주포들은 지금 이 가격에 팔아도 충분하구나. 많이만 팔면 되는구나. 오, 대진 첨단 소재. 야, 차트 좋네. 대진 첨단 소재. 차트 좋죠? 여기에서 지금 오늘 신고가네, 오늘. 여기. 2시 50분 이제 LG CNS도 정리를 해야겠죠. LG CNS 어제 280억, 오늘 230억 거래됐고 외국인 사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 비율 52. 연기금이 매수 주체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뭐처럼 들어왔네요. 사실은 가지고 가도 될 종목인데요. 오늘 현대 오토에버가 좋았잖아요. 현대 오토에버가 좋았는데 이 종목과 같은 사이드에 있는 놈들입니다. 전부 다. 1등은 크라우드 중에서 1등은 현대 SDS 점유율로 보면 2등은 LG CNS, 3등이 현대 오토 에버, 4등이 K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네. 현대 오토 에버도 막판에 그래도 스퍼트가 뒷심이 대단합니다. 큐리오시스도 조금 특이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큐리오시스 일종의 바이오 쪽의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의료기기 로봇을 설비할 수 있는 회사. 여기 지금 2만 주 걸려있는 이게 LG CNS.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저거 뚫어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판까지 보고 있는 건데 아까부터 계속 호가창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이게 공매도 물량일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나온 물량일까? 2만 주가. 제가 저거 2만 주 저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요 2만 주가 왜 이것이 돌파. 지금 LG CNS도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호가창을 이렇게 보면서 공매도 물량을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현대오토에버, 삼성 에피스 홀딩스 막판에 다 좋습니다. G2G 바이오는 좋긴 좋은데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주포가 아니니까 떠넘기는지 어쩐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형태를 보면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도 가격에는 할 수 있는 거죠. 이 호가창의 킥은요, LG CNS 호가창의 킥은 이 2만 주가 걸려있는 이 자리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로 해석이 완전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지금 3시간 넘긴 했지만 저거 돌파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만 저게 공매도 물량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공매도 물량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정황상 보면 내가 왜 이 종목이 공매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공매도 물량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냐 그러면은요, 오늘 외인들이 사고 있어요. 외인들이 사고 있는 데다가 이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58,000원에 걸려있는 2만 주 이 물량이 돌파를 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외인들이 결정적으로 사고 있는 데다가 아까부터 계속 체결 강도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종목이 매도 물량 자체가 이미 정해진 물량만 나오는 거예요. 매도 물량으로.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사실은 이 판 자체가, 호가창 자체가 이미 짜고 치는, 그래서 저 물량이 큰 물량이지만 돌파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야, 현대오토에버, 이야 멋지다 진짜. 가만히 있어봐. 현대오토에버 안에 이게 지금 현대오토에버 그룹에 LG CNS도 있어요. 지금 혹시나 해서 한번 봤습니다. 너무 다르길래 분위기가. 저한테는 이 LG CNS 호가창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 19,000주 여기를 깰 수 없다 생각이 되면 지금 팔아야 되고, 저걸 돌파할 거다 그러면 조금 이따 팔아도 되죠. 막판에 3시 6분 저걸 과연 돌파할까요? 언뜻 봐서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주변 여러가지 정황상 보면 돌파를 할 것 같거든요. 진짜 현대오토에버 보면 볼수록 배가 아픕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찾아봤는데 GPU 26만 장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LG는 없구나. 정부, 삼성전자, SK, 현대차 각 5만 장, 네이버 크라우드 6만 장. LG가 포함이 안 돼 있구나. 현대차 지금 초도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초도 물량이 들어왔는데 현대차가 오늘 아마 그것 때문에 올랐을 수도 있고 현대오토에버가 그것 때문에 올랐을 수도 있겠네요.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현대오토에버가 그걸 다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 거니까. 그래서 LG CNS가 조금 소외가 되는구나. 그러네.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좋았던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스퍼트가 좋은 이유도 설명이 되고, 또 반면에 LG CNS가 똑같은 놈인데 시장 점유율이 더 높은데 못 올라가는 이유도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걸 돌파를 못 할 수도 있겠는데 호가창만 보면 나는 분명히 돌파할 거라고 보는데 분위기가 또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전혀 다르게 나오네요. 2시 14분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2만 주 걸려있는 게 돌파를 못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또 빡 드네. 네.
저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 정리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은 아닌데요. 많이 벌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불명의 지수가 1.7%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굉장히 뭐랄까 좀 흐름은 좀 답답해요. 쉽지 않은 그렇게 뭐 시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또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시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바이바이.